MBC, SBS, 그 다음에 각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이렇게 147개의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의 사장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MBC도 사장이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 노조가 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이 전부 이 언론 방송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공로가 있습니다. 전공로는 뭐냐면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도 다 이 서울시정부도 전부 공무원이 노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법원 노조가 있어요. 대법원. 거기에서 양승태 대법관의 모든 문제점을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양승태 대법관을 구속시키도록 내부 제보를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사실 죄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공직사회는 다 전공로, 여기도 민주노총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인민재판한 겁니다. 여기 그때 촛불 시위할 때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목에 칼을 씌워가지고 축구공으로 애들이 발로 차고, 그리고 이 단두대 있죠? 목 자르는 단두대를 가져와서 자르고, 이런 짓을 한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 홍위병 재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민변 아시죠? 민변. 민변은 정식 명칭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이 민변이 한 2,000명의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민변이 세월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딱 나면, 이 세월호 사건이 날 때 그때 제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세월호가 경기도 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합동 분향소를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향을 했는데, 이 유족한테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미 변호사가 왔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민변 변호사가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와서 붙어 있어요. 사람만 죽으면 민변 변호사가 앰뷸런스만큼 빨리 쫓아가요. 뭐 하느냐? 소송하셔야죠. 투쟁하셔야지요.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죠. 장례 치르면 안 됩니다. 합의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민변 변호사가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법률 지원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리고 나중에 받으면,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보통 현대중공업 같은 데도 많은 산재 사망자가 생겨. 배에 용접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자동으로 그 변호사가 붙어요. 그럼 보통 한 30%는 변호사가 가져가고 70%는 그 죽은 사람 유족에게 줘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서로 나누어서 자기 보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받아가요. 처음에는 무료로 탁 붙어서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악착같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뭉쳐있는데,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에요. 이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법원장부터 각 법원장을 다 맡고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요직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촛불혁명으로 민주노총이 촛불혁명이 주도하고, 이들이 오늘날의 언론이 뭐냐면은 이 좌익들 용어로는 선전선동이라고 합니다. 선전선동을 전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을 쥐고 있는 겁니다. 교육. 그리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다 자기들이 모든 공무원의 그 내부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과 청와대. 청와대는 누구냐? 전대협 아시죠? 전대협 임종석이 전대협 상기. 지금 현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대협 1기 의장, 전국 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있는데, 이자가 김원봉이 현충원에서 했던 연설, 이런 연설을 쓰는 자가 그 주사파. 학교 다닐 때 이북 방송을 들어요. 주사파는 제가 감옥에 가서 2년 반이는 동안 1년을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주사파들이 한꺼번에 한 2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전부 주사파들인데, 이 주사파들은 감옥 안에까지도 단파 라디오를 가져와서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들어요. 감옥 안에서도. 저보고 들어보라고 저한테 라디오를 주더라고요. 몰래. 몰래 그걸 범칙이라 그래요. 몰래 들어보라고 줘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막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아니 감옥 안에서 북한에서 바로 직접 방송이 와서 남조선 괴뢰도당을 몰아내고 미제국주의자를 신성한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청년하고 여러분이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오늘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이란 인간이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고귀한 사상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자주성이 높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독재자를 몰아내고 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이 땅을 훌륭하게 지상 낙원으로 만듭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거를 듣고 임종석이 하고 이인영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 하는 사람 다 그거 듣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베껴가지고 대학교마다 쭉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또 듣고 또 퍼지고 이 짓을 계속 한 겁니다. 그것을 무려 지금까지 70년을 해서 오늘 이렇게 청와대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는 실패했지만 6.25 때 전쟁으로 내려와서는 실패했는데, 이렇게 사상교육을 시켰어요. 학생들을 정규조사를 통해 의식화를 통해서, 또 공장에서 민노총을 통해 가지고 공장을 파업을 하고, 이런데도 오늘 또 제가 아까 청와대 갔다 온 청와대 거기 민주노총 사람들이 거 와서 현대중공업 지부 사람들이 한 400~500명이 와서 데모하고 있어요. 차하고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국당도 세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다 젊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로 내가 보니까 요거 가진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거 최하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봉급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매년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다 자기 가족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척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서 이 정권을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국회의원을 10년을 같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만나본 모든 국회의원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하고 지방에 연수도 같이 갔다 오고, 제가 그분보다는 한 2년 빨리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보궐선거 할 때부터 저는 국회 들어와서도 저하고 동갑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같이 경쟁을 했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돼서 대표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 하면 더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떨어져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등, 저는 2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조금 미운털이 많이 박혔어요. 저놈은 왜 나를 안 따라오고, 여러분처럼 박근혜 이래줘야 되는데, 저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파가 아니에요. 친박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양심에 제가 만나본 모든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깨끗한 분이에요. 왜냐?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동갑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자기 손으로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청와대 비서들이 해주고 이러지. 자기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군것질도 못하고 대통령 딸을 어디 가서 군것질하고 뭐 이렇게 뭐 떡볶이하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돈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줘도 뭐 하는 데 쓰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이, 대통령 하면 연금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삼성동 자기 집도 우리 집보다 10배도 더 좋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뇌물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몰아넣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절대로 박근혜를 뇌물로 몰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박근혜를 뇌물로 모는 기자, 국회의원, 검사, 판사 모두 다 박근혜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이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가 뇌물이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그때는 이 촛불 광풍에 모든 언론이 다 박근혜는 뇌물이다. 최순실이하고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안민석 같은 오산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안민석은 저 외국에 400조를 숨겨놨다. 박근혜, 박정희, 최순실이 숨겨놓은 돈을 찾으러 간다 해서 텔레비전에 비춰주고 독일까지 비춰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자는 당장 여기 와서 데려다가 야! 너 1억을 찾아냈으면 내가 100억을 갚아준다 그러지. 내놔봐. 이런 자리 하나라도 박근혜 재산 숨겨놓은 재산 이런 자리 하나라도 찾았으면 내놔봐. 없어요. 이런 자리 하나도 못 찾았어. 그런데 이런 돈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돈을 1원도 못 찾아낸 이런 분을 뇌물죄로 감옥에 2년 이상 가다 놓는 대한민국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들이 전부 저를 아는 사람들이 김문수가 또라이가 돼. 또라이.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이 다 박근혜 뇌물 먹었고 세상이 다 최순실이 뇌물 먹었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 김문수 저 또라이다는 거예요. 왜? 저는 또라이라도 좋아. 다만 나는 거짓된 말은 절대 못 따라가. 난 목에 칼이더라도 잘못되고 거짓말이니까 못 따라가겠다. 박근혜가 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뇌물을 안 먹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비리 뇌물에 걸린 적이 없어요. 저는 생긴 것도 빼짝 말랐지만 주머니도 바짝 말랐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어떤 재벌들도 저는 경기도에서 삼성, LG, 현대, 기아, SK 대한민국 기업이나 모든 것이 경기도에 다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기업을 혜택을 많이 줘서 세계적으로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한다면 땅 주고 세금 깎아주고 공무원들 거기 보내서 도와주고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저한테 돈을 많이 가져와요. 제가 하나라도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저는 돈을 가져오는 사람 보고 그럽니다. 아 이거 뭐 다 인사로 드리는데 받으세요. 인사가 아니라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회장님 독약입니다. 날 죽이려면 주시고 아니면 가져가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김문수가 돈 안 받는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그냥 집에 와서 보니까 사과 박스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사과는 없고 돈만 한 보따리 몇 억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돌려가지고 불러서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보다도 10배는 더 깨끗한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걸 안 믿더라도 이 말씀은 믿어주세요. 박근혜는 뇌물을 줘도 뇌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을 줘도 이게 돈인지 종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 돈을 어디 쓸 데도 없고 어디 둘 줄도 모르고 진짜 그런 분이에요. 그거는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태극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문수 저거는 친박도 아닌데 저 미친놈이야. 박근혜한테 하나도 덕도 본 것도 없고 친박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열을 내느냐. 남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박근혜 덕 봐서 나온 분이 몇 명 돼요? 있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박근혜 덕 본 사람은 당연히 여기 나와야 돼. 맞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 자들이 이상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야 될 것은 바로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거짓된 저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저 주사파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앞장에 서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모두 다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딱 하나 문제가 있어. 뭐냐? 여러분이 너무 좁아. 밴댕이 속처럼 좁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를 하고 저 좌익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싫어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싫지만 때로는 참고. 박태우 여러분이 안아주고 사랑하니까 여기 와서 사무총장 하잖아요. 이건 또 자유한국당 당원이었어요. 대전시장 나가려고 그냥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무총장 살림을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가면은 전 국민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꿋꿋하게 나가면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도 다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넓은 포용력과 아량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욕해버리면 남아있는 게 요것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50% 이상을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최하 50% 이상. 지금처럼 5%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물을 넓게 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51% 표를 받은 거 아시죠? 네. 문재인은 41%밖에 못 받았죠. 별 볼 일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51% 국민의 표를 받은 사람인데
대한민국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50% 넘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촛불 몇 자루 가지고 다 태워먹고 자유한국당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다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원래 종자가 다른 빨간 사람들이니까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편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거는 배신의 이적행위에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붉게 물든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지. 이현주 국회의원 아세요? 이분은 모르니까 그때 탄핵 속아가지고 자기는 속아서 그래 했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방송에 나와서 속았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래도 안 된다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국당이 여러분들이 탄핵을 했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이 잘못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경제가 망하는데요. 경제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 민주노총은 경제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노동해방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해방 사상은 뭐냐? 자본가가 자기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사장을, 자본가, 오너, 사장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해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이. 붉은 사상입니다. 이게 좌익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다 국유화 시켜버리고, 대한항공도 전부 국유화 시켜버리고, 다 국유화 시켜버리자. 사장, 돈 많은 재벌들은 다 없애버리자. 타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재용이를 잡아놓고, 롯데 신동빈이를 잡아놓고, 대한항공의 조중훈이 그 뭐 아들 딸 뭐 전부 불러내가지고 망신 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정경련이라고 돈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정경련,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이거는 대통령이 방문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숨도 못 쉬어요. 이런데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지금 신동빈이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셰일 가스 관련된 화학 산업을 하는데 3조 6천억을 투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대의 투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것 중에 최대의 투자를 우리 롯데가 그거 가서 했어요.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이 하지 왜 그러냐. 그러나 롯데는 신동빈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에 괜히 기업한다고 왔다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 갈 사람이에요? 감옥 갈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문재인이 있는 동안 나는 죽어도 여기 투자 안 한다,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투자하면 이놈 돈이 어디서 나왔지, 이거 전부 다 노동자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여기 왜 투자를 하겠어요? 돈만 보면은
저거 노동자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돈 내놓겠어요? 그리고 이 노조는 52시간, 주 52시간을 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하자. 이래가 지금 다 장사도 안 되고 다 아시죠? 경제 어려운 건 제가 설명할 것 없죠? 경제가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문재인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경제가 됩니다. 북한의 경제가 왜 안 됩니까? 빨갱이들이 다 뺏어가는데 누가 일합니까? 김정은이가 다 뺏어가버리는데 왜 일을 합니까? 경제는 자기 밭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가져야 세금은 일부 내더라도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일해가 번 돈 자기가 가지고 세금 내놓고 이래야 열심히 하지. 내 가게도 없고 전부 다 이거 김정은이 가게야, 수령님 가게야, 너희들 일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경제를 아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하는 것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재벌은 죄악시하고 노동자들은 전부 사장 쫓아내버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경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빨갱이 생각 때문에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련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전부 다 민영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동독도 폴란드고 모든 공산당이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70년 동안 이 빨갱이 경제를 해봤는데 100%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빨갱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대한애국당이 막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미국하고 한국이 어떤 관계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번 때리니까 두 발을 때리니까 당시에 일본 군대 숫자가 7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은 7,000명도 안 됐어요. 이 700만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원자폭탄 두 방에 천황이 바로 항복. 일본 역사상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항복한 것이 처음이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니까 우리 조선은 독립이 됐죠. 또 6.25 때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3자가 주거분리 박근혜 짜고 해가지고 인민군이 수십만이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과 유엔군 때문에 지켜냈죠. 미국이 고마운 나라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모든 자유와 우리가 요즘에 암이 걸린다, 심장병이 있다, 병원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 고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길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의료기술의 발전도 전부 미국에 가서 우리 의사들이 배워와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건 맞죠? 미국이 고마운 나라 맞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 가보십시오. 미 대사관 앞에 미군 철수. 미국 놈이 왜 이 땅에 와 있느냐? 여러분 저런 거 하나 뜯어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하나 뜯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자, 이런 거 뜯어내는 게 누구냐? 누가 빨갱인지 찾아내는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을 4명이나 다 구속시켜버리고 검찰 중에 공안검사가 바로 이 빨갱이 잡아냈는데 공안검사는 전부 나쁘다고 선전하고 경찰 중에도 경찰청 보안국 이게 바로 빨갱이 잡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 나쁜 사람을 해서 지금 간첩 잡을 사람이 없어요. 군대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인데 국군 기무사령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가 그거 없애. 그거 해편시켰어요. 정보지원사령부 이름을 바꾸고 없애버렸어요. 자, 이렇게 빨갱이 잡아내는 모든 공안기구를 다 없애는 이 사람이 바로 김정은의 간첩 빨갱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지만은 문재인을 끌어내야만 이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저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평양 군사합의가 어떻게 된지 다 아시죠? 9.19 군사합의가 바로 가장 문제가 DMZ에 다 헐고 NLL 다 거기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비행을 통해서 그쪽에 이 수도권을 향해서 쏘는 장사정포가 한 1000문이 넘는데 그것이 전부 안양까지 도달하는데 그걸 미리 구속에 있는 놈을 꺼낼 때부터 우리가 비행을 하면서 알아가지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비행금지를 하는 이 반역적인 9.19 평양 군사 합의서를 쓴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박정희를 무덤에 침을 뱉는 이런 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입니다. 어제 일요일에 제가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그 쇠말뚝 박아나는 거 제가 신동욱 씨하고 가서 딱 하니까 소리 나는데 제가 손가락을 딱 넣어서 뽑으니까 쇠말뚝 3개를 제가 뽑아냈어요. 1500개 이상을 지금 뽑아냈습니다. 현충원에서 1700개 밖에 있는데 아직 한 20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쇠말뚝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럼 다른 대통령한테는 쇠말뚝을 안 쓰는데 거기 쓰냐? 거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떻거나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 침을 뱉는 자, 우리는 그 자를 침을 뱉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친미주의자다, 대통령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김일성, 김정은의 그 독재를 미화하는 자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상이 또 지금 문제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주체 사상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대협 주사파들의 조직, 민노총,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민주평화당, 이 바른미래당 한통속이 돼가 지금 또 국회를 연다는데 여러분 제1야당 빼놓고 또 조원진 우리 국회의원이 계시는 또 홍문영 의원은 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곧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이런 거 다 빼놓고 제대로 말하는 야당은 다 빼놓고 여당과 의용정당 이런 것만 모여가 하는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또 양정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 문심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신복 양정철이가 지방을 다니면서 서울시장 박원순이하고 경기지사 이재명이하고 경남지사 김경수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러 돌아다닌다는 여러분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불법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을 전부 돈을 나눠줍니다. 아무리 국가에 돈이 있어도 돈을 나눠주는 것은 지방에서 나눠줍니다. 시, 도, 군, 구 여기서 다 나눠줍니다. 이들이 돈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들까지도 민주당, 중앙당에서 가서 전부 협약을 맺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추경 예산을 짜가지고 추경 예산 수십조를 짜서 이걸 또 돈 나눠주는 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돈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하는 이런 자들을 이 부정선거로 잡아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쟁도 잘하시지만 고소 고발도 잘하십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고소 고발을 한다고 뭐 잡아가느냐, 검찰도 다 저쪽 편이고 판사도 저쪽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발하셔야 겁을 냅니다. 고발도 안 하면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귀 막고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고발하면은 조사받고 골치 아프고, 잘못하면은 또 그것 갖고 자기는 구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소 고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처럼 뜨거운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분들이 여러분이고, 가장 선봉에 서서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고, 가장 뾰족하게 상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투쟁력을 갖추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봉에서 싸우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만큼, 해병대가 힘들지만 힘든 만큼 그만큼 적진을 깊이 들어가서 바로 박살을 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의 최정예 부대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시죠. 저기 질문을 질문.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님 받고 그쪽으로 넘어가죠. 먼저 오늘 와주신 김문수 지사님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태극기 집회 사회자랑 이제 대한애국당의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데,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부친의 부탁을 꼭 한번 드려드려야 됩니다. 저희 부친께서 김문수 지사님을 혹시라도 뵙게 된다면 꼭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해자이십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가장 열심히 부산저축은행 사태 법안을 써주시고 하셨던 분이 김문수 지사님이시라면서 꼭 감사하다는 일단 전화를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투박한 경상도 남자가 아들한테 부탁을 잘하는데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아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조목좌파들을 가장 잘하시는 우리 보수파가 이제 김문수 지사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종북좌파들의 가장 실질적인 약점과 그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혹은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현재 시점에서 혹시 가장 좋은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애국당이 지금 저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 밤, 이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옆에 세월호만 있고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얼굴을 지키고 계시고, 심장을 지키고 계시고, 이 나라의 정신을 지키고 계시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계시는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여러분이 숫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아지려면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약간은 포용력을 가져셔야 돼요.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그 왜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것이지, 대통령 아니면 끌어내릴 것도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분 나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저거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나는 안 부르고 인정도 안 하겠다라는 것도 좋은 기계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놈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대통령 아닌데 뭘 끌어내려, 나 뭐 집에 갈래,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내가 아까 말씀 전략 전술, 이 빨갱이들은
전략 전술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북한에서 발행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조선 적화 전략 전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북한에서 만든 책이. 이 빨갱이들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 대한애국당에는 잘 못 들어오지. 여기는 워낙 센 데니까 약한 데서부터 자기 친인척부터 해서 싹 포섭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약한 고리부터 집중 공략을 하고 처음에는 선물부터 이쁜 거를 사다 주고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불만이 없는지를 들어보고 없으면 패스 있으면 딱 낚아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이런 교묘한 전략 전술이 저 북한 빨갱이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남조선의 주사파들이 그 다음에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쥐고 있는 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 밑에 민주당, 정의당, 청와대 비서, 아까 말씀드린 민노총 이런 데가 세계 역사상, 좌익 역사상 가장 발달되고 가장 강대한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장기전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 뭐 원래 지나면 다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저런 거 얼마나 우리가 다 쥐고 있었잖아요. 박근혜도 다 우리가 쥐었잖아요. 이인호 이사장부터 다 우리가 KBS, MBC 다 쥐고 있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지도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지를 우리가 뺏기 위해서는 지난번 지키는 보다 몇 배의 힘이 있어야 돼요.